문화도시 미래융합 페스티벌에 왔는데요. 이 어려운 시국에 이런 좋은 행사에 중첩을 맡으신 윌리엄 리 감독님을 만나서 이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2021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한중일 미래융합 페스티벌 티카니발의 디렉팅을 맡고 있는 윌리엄 리 감독이라고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굉장히 지치고 피곤한 이 시기에 또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우리 문화예술인의 의무가 바로 문화예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치유를 주고 또 어떤 미술을 통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또한 또 통찰력을 주고 힐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이런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어떤 미술 전시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그런 기존의 미술관에 오셨던 관람객의 그런 전시와는 달리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을 씀으로써 이곳은 바로 이제 대한민국 국가 정원이 있는 이제 생태도시 순천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곳 국가정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일반 미술 애호가도 있겠지만 일반인들도 더 많이 계시고 또 가족과 연인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굉장히 문턱을 낮춘 즐길 수 있고 또 미술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전시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 공간은 바로 이제 올해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순천의 지역 작가들의 전시, 한남수 작가님 그리고 장한순 작가님 등 위수환 작가님 등 이제 로컬의 작가님들을 전시를 이제 하게 되고요. 또 이제 공간 2에는 한중일 메인 작가들을 모셔서 전시를 함으로써 특히나 차가운 철로 따뜻한 생태를 주제로 자연을 주제로 하는 권치규 작가님을 모셔서 권치규 작가님의 대자연 네트워크라는 작품을 통해서 정말 이 생태도시 순천에 어울리는 그런 작품을 모시고 또 포브스 30 under 30 포브스가 선정한 30세 미만의 세계적인 리더 30명이 뽑힌 에가미 에츠 작가를 비롯해서 천시, 미디어 아트, 설치, 조각, 평면 등 또 아트앤테크까지 다양한 작품을 풀어내고자 해보았습니다. 또한 한중일 문화의 공통 코드인 차문화를 접근함으로써 차문화의 현대 작가들과 그리고 이제 이방자 여사의 왕실 유물 등을 선보임으로써 뭔가 새로운 옹고이지신의 그런 어떤 차문화의 코드를 풀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미술 애호가들의 그런 어떤 미술적인 그런 요구나 디맨드도 충족을 시키면서도 일반 대중들의 그런 어떤 미술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문화도시 한중일의 교류를 통해서 이런 전시를 하게 돼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8월 20일부터 28일까지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순천에서 열리고 있는 한중일 미래융합 페스티벌 큰 행사에 왔는데요. 여기는 한국, 일본, 중국 3개 도시의 여러 행사가 겹쳐졌고 여기 가장 메인이 어떤 미술 전시인데 여기 와서 보니까 또 권치규 선생님의 작품이 메인에 자리 잡고 있고 굉장히 웅장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혹 서울에서 선생님 작품을 접하게 되는데 오늘 또 순천에서 와서 이 디스플레이된 이 작품을 보니까 선생님의 또 새로운 더 확장된 이런 영역을 만날 수 있어서 반가웠었고요. 선생님이 이 작품 쭉 해오면서 숲의 이야기 이 시리즈가 굉장히 어떤 자연 환경에 대한 이런 거를 다루면서 일반인들한테 많이 알려졌는데 선생님이 이 숲 시리즈? 이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행사는 2014년도부터 한중일 문화교류 행사로 이제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국에서는 이제 순천이 문화도시로 이제 지정이 돼서 순천 하면은 이제 생태 순천만 습지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생태 문화 도시로 이제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행사도 이루어지게 됐는데, 제가 이제 주로 이제 뭐 자연, 숲 시리즈 이런 작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하니까 제가 이제 여기 이 행사에 이제 메인 작가로 초대가 돼서 네. 제가 이제 자연을 이 숲 이미지를 가지고 표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그 핵심이 주제가 저겁니다. 회복 탄력성. 네. 자연이 가지고 있는 회복력, 에너지. 제가 이제 이 작품 바로 전에는 이제 그 주로 이제 주름으로 해서 그 보이지 않는 그 힘의 작용에 대해서 어떤 힘을 형상화하는 거 이런 거 작품을 했었는데, 그거를 조금 더 그 작품의 어떤 그 연장선상에서 뭔가 어떤 자연도 비슷한 보이지 않는 그 힘을 가지고 있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 주제를 약간 좀 더 일반인들하고 좀 더 교감할 수 있는 쪽으로 이제 바꾼 게 이제 이 자연 숲 시리즈인데, 순천이 가지고 있는 그 생태의 자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떤 그 미래 가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행사를 통해서 좀 더 확장되고 더 알려지고 했으면 하는 어떤 그런 바람이고요. 제 작품 또한 이제 그 약간 이제 여기 보이는 것처럼 픽셀 이미지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그 자연을 모티브로 했지만 이렇게 좀 다 이렇게 그 모니터상에 나타나는 픽셀처럼 이제 만들어놨죠. 그래서 뭐 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 작품은 어떤 숲을 통해서 서로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람이 이제 여기 관람객이 있어서 네. 마주 볼 수 있는데, 이제 어떤 숲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감하고 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메시지고, 또 이 작품은 이제 여기 들어가서 보면은 무한 이게 양쪽에 이제 거울을 이제 반사시켜서 어떤 가상 공간을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굉장히 좀 무한대로 펼쳐지는, 실제는 그거는 가상 공간이긴 하지만은 어떤 그 자연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긴 통로 안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미디어의 시대에서도 이 자연은, 미래에도 이 자연은 영원히 지속되고 보존되어야 될 가치가 있다라는 어떤 그게 이제 제 작품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 같습니다. 선생님의 그 작업해가는 또 프로세스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거기 사이사이에 또 좀 더 얘기하는 또 조명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융합이 돼서 선생님이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쉽게 공감되게 전달해 주는 것이 또 선생님의 어떤 작품에 대한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는 어떤 과정 얘기를 해주십니다.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전시에서도 표현했던 것처럼 제 이제 작가 노트에도 이렇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 색은 어떤 존재의 표정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제가 저기 주로 이제 보면 색깔이 굉장히 연두색 같은 것들이 이제 연두색이 많은데, 그게 이제 우리가 그 굉장히 초봄에 느끼는 감정, 그 봄에 막 3, 4월 달 추운 겨울을 이기고 막 이제 새싹이 막 올라올 때 어떤 그런 아주 연한 그 빛, 이제 연한 연두빛, 그거는 그 존재의 표정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뭔가 이게 빛을 머금고 싶은 어떤 그 생명력이거든요. 빛을 더 따고 햇볕을 받아서 더 푸르게 이제 성장하고 싶어하는 표정이라는 거죠. 자기 색깔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저는 뭐 대부분의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생각이겠지만, 느낌이겠지만, 굉장히 막 이렇게 자연에서 얻어지는 에너지 같은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연이라는 모티브를 쓰면서 주로 이제 색을 그렇게 좀 약간 연두빛, 그래서 주로 지금 제 작품에 보여지는 그 연두는 그런 의미에서 연두색이고, 또 어떤 형태는 어떤 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처럼, 제가 이제
이제 나무라는 어떤 그런 이게 형태를 이렇게 중첩을 시켜서 이제 주로 이제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이라든지 어딘가 이렇게 갔을 때 자연의 어떤 그 중첩되어 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보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굉장한 마찬가지 아까 연두빛에서 느꼈던 어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 에너지가 느껴져요. 숲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잖아요. 우리가 산에 가서 힐링을 하고 하는 것처럼 제 작품을 보고 이제 어떤 그런 걸 느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대부분 어떤 숲의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형태를 이렇게 중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이런 그런 거기서 에너지가 느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색채적인 면과 형태적인 면 그 두 가지로 제 작품의 어떤 그런 거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 에너지, 회복성을 표현하고 있는 네. 네, 선생님이 이번에 마침 서울 국제 조각 페스타 운영위원장을 맡으셨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조각 페스타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나 잠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2021년 서울 국제 조각 페스타의 운영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저희가 국제 조각 페스타가 올해로 이제 10주년입니다. 네. 10주년인데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이제 그간에 조각 페스타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왔지만은 뭔가 좀 더 한 걸음 더 이렇게 발전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게 제 주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미술은 산업이다라는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조각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들고자 이번에는 우리 이제 기존에는 우리 작가들끼리만 이제 해왔었는데 조금 이제 기업 같은 부분들, 기업을 많이 좀 이렇게 유치해서 기업하고 작가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협업을 통해서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자. 이제 올해 그 행사의 핵심이 그겁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이제 조금 기업들이 많이 섭외가 됐는데 아마 이번에는 새로운 걸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새로운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11월 30일 오픈입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의 앞으로 계획 중에 미국에 진출을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 앞으로 어떤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제 국내에서도 활동을 해왔지만은 이제 전반적인 흐름이 또 우리 이제 글로벌하게 뭔가 또 펼쳐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해외에서 전시도 있고 했었는데 굉장히 또 반응도 좋고 그래서 아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맨하탄에 저희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저희 작품 저희는 이제 부부 작가인데 이제 와이프하고 같이 김경민 작가하고 또 이제 우리 작품도 하지만 그 외에 또 한국의 좋은 작가들을 이렇게 널리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 또 한국의 그런 미술의 우수성을 좀 더 이렇게 활발하게 펼쳐 나가야 하지 않나.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역할도 좀 이제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 전시에 와서
이상엽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여기 작가 중에 선생님이 굉장히 메인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이상엽 선생님, 우리 지금 공예가에서 굉장한 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어떤 이런 작업 과정이라고 할까? 또 그 은이 상징하는 어떤 순결성, 이런 것이 잘 매치가 돼가지고 굉장히 일반인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선생님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아, 예. 제 작업을 유심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갖고 여기저기서 저를 불러주시는데,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은 사실 제일 금속공에서도 제일 보편적인 처음 시작되는 형태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항아리에서 물레를 치듯이 아니면 유리로 브로잉을 하듯이 도구만 틀릴 뿐이지 만드는 원리는 똑같은 그런 작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속으로 그런 형태를 기본적인 작업으로 처음서부터 끝을 맺어갖고 제 작품 세계를 보여주다 보니까 그 점이 다른 선생님들은 그걸 안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그걸 하고 있어서 좀 더 유심히 봐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것이죠. 풍족이 세 번째 이런 것 같은 요 항아리가 우리 전통적인 어떤 백자의 항아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하고 좀 흡사성이 있어서 더 정말 정감 있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선생님의 어떤 항아리에 대한 어떤 이 관심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닌 게 아니라 영국에서 대학을 마쳤거든요. 영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이제 바로 전업작가가 하고 싶어하고 전업작가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아무리 영국에서 공부를 했어도 영국에 있는 그 미감하고 제가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미감이 틀리다 보니까 영국에서 이제 저만의 미감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한국적인 미감을 가져와야 되는 거고, 한국적인 미감을 가져오다 보니까 한중일의 그 미감의 차이를 유럽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것이 한국 거라는 그 선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 있는 전통적인 쉐입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쉐입을 가져오면서 저만의 그 선을 따로 만드는 거죠. 그런 걸 계속 추구를 하고 노력을 한 모습이 좀 보여져서 저를 이런 데를 자주 불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여지는 우리 이상엽 선생님의 작품이 언뜻 멀리서 보면은 흙으로 구워낸 이 도자기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와서 보면 이게 하나하나 구리로 해서 만들어진 이런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 작품이 어떻게 동으로 저렇게 도자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일반인들한테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작업의 어떤 과정을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망치형으로 이렇게 형태를 만드는 거, 이제 한국적인 문화 코드를 담아내는 거고, 표면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 코드가 변하는 흐름이 변하는, 그러니까 녹아내리고 쓸려내리고 닦여내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너무 다이내믹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잔잔하게 보면 볼수록 좋아 보이는, 좋아 보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도자하고 이제 흡사해 보이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형태, 제 컨셉 자체가 이제 한국적인 항아리 형태를 가져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변화를 주다 보니까 조금 다이내믹한 맛은 좀 대신 이제 도자에서 보여주는 그런 미적 감각이 이제 훨씬 더 풍겨질 수 있는 그런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이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동으로 만들어내면서 일부러 어떤 도자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밑에 이거를 이제 없앴던 어떤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제가 예전에 한국적인 폼, 그 다음에 한국적인 형태에 대해서 많이 리서치를 하면서 항상 공예는 서지스를 하는 장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이런 걸 써보면 어떨까. 그런데 지금은
그 예전에는 그 굽이라는 형태 기능 자체가 그 평평하지 않은 뭐 돌이라든가 바닥이라든가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선반으로 깨끗이 깎아 놓은 상이라든가 그런 데다 놓는 것보다는 좀 불규칙한 곳에 많이 놓다 보니까 굽이라는 게 좀 필요했고, 유약이라는 걸 바르다 보니까 그 유약의 흐름 때문에 굽이 꼭 어느 정도 필요했거든요. 근데 제가 금속으로 그걸 재현을 하면서 그 부분이 사실 필요가 없고,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지금 어딜 가든 다 평평한 데이기 때문에 굳이 그게 퇴보가 되는 거죠. 자연 퇴보가. 그리고 그 자연 퇴보를 제가 과감하게 시킬 수 있었던 것도 그 형태에서 그 굽이 주는 그 흐름이 약간 제 생각할 때는 계속 연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연결의 그 흐름이 깨지다 보니까 그 굽을 빼버린 거죠. 선생님, 여기 이번에 출품한 작품 수가 대략 몇 점이 되죠? 한 40점. 네. 여러분들 여기 오셔가지고 우리 이상엽 선생님의 이 금속으로 만들어진 우리 고유의 어떤 항아리의 어떤 이런 거를 만나보시면 또 새로운 어떤 이면을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전시인데, 많은 관람객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 순천에 와서 전시를 보면서 우리 한국화 안진희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안진희 선생님을 이렇게 만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화 얘기할 때 뭐 수묵화, 채색화로 크게 배분을 하는데요. 이게 한국의 이 채색화라든지 이게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옛날 뭐 벽화에서부터 또 어떤 불교에서 얘기하는 뭐 단청이라든지 또 때로는 어떤 무속화. 그래서 그 맥을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듯이 박생광 선생님, 뭐 청정자 선생님, 이숙자 선생님 이렇게 전통 쭉 이어오면서 또 우리 이 채색화의 어떤 확장, 이거에 우리 안진희 선생님이 지금 홍익대학교 교수로 계시면서 채색화의 현대화 작업 이런 거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선생님의 작품을 보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채색화는 많이 달라졌다 이런 걸 느끼게 되는데요. 선생님에 있어서의 어떤 채색화라든지 선생님 작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 재료 기법적인 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제 채색화 방법론에서 조금 더 현대적인 그러한 재료들도 좀 활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장지라는 채색화지에다가 석채라고 하는 앞서 말씀하신 뭐 벽화나 불화나 이런 데서 사용되었던 천연 광물성 안료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석채라는 재료 자체도 우리들이 생각을 할 때에 좀 흔하게 일상적으로 접하지 못했던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이 작업 자체도 사실 이게 동양화 채색화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주 오랫동안 그동안에 인공적으로 합성적으로 재료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전통 재료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작업을 하다 보면은 그 재료가 갖고 있는 고유의 컬러들을 눈여겨보고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좋은 재료들이 많이 나타나 있고요. 꼭 전통적인 재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작가가 작품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내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 재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지금은 아크릴릭 혹은 또 유화 이런 것들은 사실 전통 재료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현대 재료이지만은 제 작품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어떤 표현 재료로 활용이 된다면은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지에 석채로 된 작업들도 있지만은 뒤에 보시는 작업들은 캔버스라는 작업 위에다가 그 위에 지금 유화도 사용이 되어 있고 아크릴도 사용이 되어 있는데, 이 재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질감이나 색채의 발색 효과가 굉장히 차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이질적인 것들을 전통 재료와 잘 결합시켜 가지고 조화를 만드는 그런 과정들, 그것들을 제가 좀 즐기면서 어떤 채색화의 표현 영역을 조금 더 확장시키는 그러한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안진희 선생님 작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채색가의 어떤 현대적 변형,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앞서가는 그런 채색가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 지금 보여드린 이런 작품은 상당히 선생님의 주관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혼합이 된 작품인 것 같고요. 그럼 어떤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꽃의 시간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작업을 줄곧 해오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너무 바쁘게만 이런 돌아가는 그런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자연을 마주할 때 그때 내 마음 안에 오롯하게 피어나는 그런 서정의 시간들,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 시간을 꽃의 시간이라고 명하면서 지금 자연을 소재로 하는 작업들을 줄곧 이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라기보다도 사실은 제가 엊그저께 고향문화재단에서 고향 어울림미술관에서 전시를 또 꽃의 시간 전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3일까지 전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그 전시 잘 마무리하고 싶고요. 또 이어서 강원도 평창의 국립한국자생식물원에서 또 이런 식물원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개인 전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꽃의 시간이라는 것들을 마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 작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연을 마주하고 내 안에 선한 나를 다시 만나고 그런 따뜻한 정서 그리고 위로의 시간,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작품 이야기 잘 들었고요. 또 앞으로 또 많은 관심 속에서 또 큰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